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지겨운 물가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쪽은 미국의 전체 물가를 나타내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고요. 아래는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입니다. 이것들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연준에서는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헤드라인 CPI를 잘 보시면은 피크를 친 것처럼 보이죠. 몇 달 전에 9.1%를 찍었다가 최근에는 8.3%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음식료를 제외한 코어 CPI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 CPI는 떨어지고 있지만 주거비의 상승세가 가파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중요시 여기는 코어 CPI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부동산 가격이 꺾이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임차를 통해서 거주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거 비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차 수요가 많아지면 임차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거 비용은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미국은 CPI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2%나 됩니다. 참고로 이것은 2020년 기준입니다. 9%인 한국에 비해서 꽤 높은 편이죠. 물론 CPI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것은 이번 영상의 주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미국의 주거 비용의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소비자 물가 역시 상승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더더욱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최근에 주거비가 올라가면서 스티키 프라이스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티키 프라이스는 주거비 통신료처럼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물가를 모아서 집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월 대비 스티키 프라이스 상승률인데요. 살인적인 물가를 겪었었던 1970, 1980년대 스티키 프라이스의 상승률이 1.4%까지 올라갔었고요. 최근에는 0.6%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6%라 이것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40년간 스티키 프라이스는 0.5% 이내의 상승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박스를 돌파하면서 스티키 프라이스가 고개를 확실히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르기 힘든 스티키 프라이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제 제대로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충격적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직후 세계적인 헤지펀드 브릿지워터의 CEO 레이 달리오는 기준금리 전망치를 4.5에서 6%까지 높여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4.5%까지 금리가 오르면 증시는 20% 정도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물가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언제 물가가 피크를 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라 봅니다. 먼저 물가가 피크를 쳐야 연준의 금리 인상도 잠잠해질 것이고요. 우리의 투자 자산도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방금 CPI의 32%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 비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것은 스티키 프라이스로서 한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렇다는 것은 당장은 주거 비용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뭐 영원히 오르는 것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꺾이긴 꺾일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 비용이 언제 피크를 칠 수 있을지 이것을 미국 부동산 가격 추이에 근거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은 미국 부동산 가격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정리한 것이고요. 파란색은 미국 주거 비용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절대 가격이 아니라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잘 보면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 항상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미국의 부동산 가격과 주거 비용은 늘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올랐다가 꺾였다. 이것을 꾸준히 반복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을 보면 늘 빨간색 미국 부동산 가격이 피크를 친 직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주거 비용이 피크를 치고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도 미국 부동산 가격이 피크를 찍고 나서 주거 비용이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럼 최근에도 미국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피크를 찍었으니까 주거 비용 역시 일정 시차를 두고 피크를 치지 않을까요? 그럼 과거에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미국 부동산 가격과 주거 비용이 피크를 쳤는지 이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2001년 IT 버블이 터졌을 때
이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미국의 부동산은 2000년 10월 달에 피크를 쳤고 그 이후 14개월이 지난 다음 주거 비용은 2002년 2월 달에 피크를 쳤습니다. 다음에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이때를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미국 부동산 가격이 2005년 9월 달에 피크를 쳤고 주거 비용은 15개월 이후에 피크를 쳤습니다. 즉 주거 비용은 미국 부동산 가격이 피크를 친 다음에 14에서 15개월 이후에 피크를 쳤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38개월 이후에 주거 비용이 피크를 치고 있습니다. 이때는 미국 경제의 호황기였었던 골디락스 상승기였기 때문에 주거 비용과 임차 비용이 하락 없이 꾸준히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2년 4월 달에 미국 부동산 가격이 피크를 쳤는데요. 그렇다면 14에서 15개월 이후인 2023년 6월 달 혹은 7월 달에 미국의 주거 비용이 피크를 칠 수 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피크를 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맞춰서 미국의 금리 인상도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4.5%에서 6% 미국의 기준금리 타겟치가 맞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당장 2022년 9월달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0.75% 정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1% 정도 금리 인상에 베팅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연말에는 지금의 2.5% 기준금리 대비 1.75에서 2% 정도 살인적인 금리 인상을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올해 남은 3차례 연준회의에서 0.75, 0.75, 0.5% 이렇게 3번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내년 초 2023년 1월 달에는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년 1월 달에는 지금 현재 대비 2.5에서 2.75% 정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자이언트 스텝을 3번, 4번 정도 밟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밟을 수 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다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피크를 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2023년 6월 달에는 지금 대비 기준금리를 2% 정도 올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23년 1월 달에 대비해서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기준금리를 0.5에서 0.75% 정도 내리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비용만 생각하면 내년 6월, 7월까지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야겠지만 과도한 금리 인상의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무조건적인 금리 인상을 외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년 일은 내년에 생각해볼 문제라 보고요. 오늘 영상의 요지는 주거 비용은 당분간 오를 것 같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와 함께 오를 것 같다라는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내년 6월, 7월쯤에 확실한 피크를 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앞으로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 역시 꺾이기 힘든 만큼 보수적으로 잘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다만 금리 인상은 단순한 주거 비용 하나만 가지고 예측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많은 전문가들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천천히 물가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천천히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